여러분 안녕하세요. 식감 좋은 영어 학습 아삭영어입니다. 2024년 10월 고2 모의고사 영어를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 영상은 이미 학습이 된 친구들을 위해서 복습용으로 제작한 자료이기 때문에 속도가 빠릅니다. 시험 직전에 여러 번 돌려보시면 좋은 성적을 얻는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18번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부장님 슐츠, 즉 친애하는 슐츠 부장님에게 일주일 전입니다. 일주일 전이에요. 인턴십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바로 일주일 전이다. 저는 글을 쓰고 있죠. 가져오기 위해서 당신의 관심을 어디에, 어떤 문제에 당신의 관심을 가져오기 위해서 글을 쓰고 있어요. 어떤 문제인가?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즉각적인 고려를 필요로 하고 있는 문제. 뭐뭐와 관련하여 어떤 사안, 문제, 안건, 우리 부서가 가지고 있는 이 사안과 관련하여 즉각적인 고려를 필요로 하는 어떤 문제에 당신의 어떤 관심을 끌어오기 위해서 글을 쓰고 있어요. 업무 담당자로서 이제 가주어는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점점 이제 분명해지고 있는 중이에요. 자, 분명해지고 있는 중이에요. 저에게는 대절 전체의 사실이. 그 예산이 어떤 예산이야? 이전에 승인을 받은 거예요. 당신의 부서로부터 당신의 부서에 의해 이전에 승인을 받은 이 예산이 필요로 합니다. 약간의 조정을 필요로 해요. 뭐 하기 위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갑자기 생겨난 수정사항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약간의 조정을 필요로 합니다. 뭐뭐 때문에 우리 부서는 채용을 했기 때문에 3명 이상의 인턴을 뭐보다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3명 더 많은 인턴을 채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요구사항은, 즉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이 요구사항은입니다. 무엇에 대한? 추가적인 자금에 대한 거예요. 어떤 자금? 다루기 위한 자금. 무엇을? 그들의 임금, 훈련 비용, 그리고 어떤 물품들을 다루기 위한 추가적인 비용이다. 이 말이에요. 자금이다. 이게 이제 글의 목적이죠. 저는 정중하게 요구합니다. 추가적인 예산 할당 또는 배당을 이 비용에 대하여, 이 비용, 임금부터 훈련 비용, 이런 물품 비용. 참고해 주십시오. 이 첨부물을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드려요. 당신의 관심에. 이 사람이 글을 썼죠. 19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KT는 접근했습니다. 호텔 프론트 데스크로. 체크인하기 위해서.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이 펼쳐졌습니다. The receptionist, 접수 담당자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예약을. KT라는 이름 하에 그녀의 예약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거니까 KT라는 이름으로 된 그녀의 예약을 발견할 수 없었다 라고 정리하면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뭐뭐인 것처럼 보입니다. 뭐뭐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예약을, 그러한 이름 하에 예약, 그러한 이름으로 된 예약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접수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저는 분명히 made a reservation, 예약을 했다고요. 그 전화로 KT가 말했습니다. 당황해하면서, 혼란스러워하면서. 접수 담당자가 물어봤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에게 당신의 전화번호를. 그리고 KT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번호를 그에게. 생각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Did I make? 내가 만든 걸까? 실수를. 잠깐만요. 그 접수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타이핑을 치면서 신중하게 키보드에다. 제가 발견했습니다. 뭐뭐인 것처럼 보입니다. 있었어요. 작은 오타가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의 예약은 있어요? KATY 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KATY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접수 담당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편안한 감정을 가지고, 즉 편안한 기분으로 KT는 보았습니다. 그녀의 예약이 나타나는 것을 스크린상에. 그 with 목적어 ing, 한 채, 하면서 그녀의 심장이 느려지면서 부드러운 리듬으로, 즉 완만한 리듬으로 그녀의 심장이 느려지면서 그녀는 진행했습니다. 그녀의 체크인을. 생각하면서 대절 전체라고. 이런 간단한 오타가, 이런 단순한 오타가 망칠 수도 있었겠구나. 그녀의 계획들을 망칠 수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녀의 체크인을 진행했습니다.
20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수학적으로 읽고 쓸 수 있다라는 것은, 즉 읽고 쓸 수 있는 것을 문해력이 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수학적으로 문해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합니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 사회적인 이슈에 대하여 수학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이슈. 뭐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또는 해결하는 방법, 이러한 문제를 다시 한번요. 수학적으로 문해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의미합니다. 할 수 있게 되는 것,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문제에 대하여 수학이 영향을 주는 사회적 이슈. 뭐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러한 문제를 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관하여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만들기 위해서 다루면서 그러한 복잡한 문제들을 학제간은 이제 여러 가지 학문들이 서로 이렇게 교류하면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교과적인 학제간의 접근법을 통해서 그러한 복잡한 문제를 다루면서 됐죠? 다시 학제간의 접근법을 통해 그러한 복잡한 문제를 다루면서 실제 세계의 문제를 반영하는 것은 요구합니다. 혁신적인 방법을 계획하고 조직하는 것, 수학적인 가르치는 방법이니까 교수법을 계획하고 조직하는 아주 혁신적인 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의 세계를 탐구한다는 것, 즉 탐색한다는 것은 의미합니다. 할 수 있게 되는 것.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제 be able to 동사 원형으로 싹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 이제 단어 정리해 볼게요. 수량화시키다. 이제 측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추정하는 거, 분류하는 거, 비교하는 거, 패턴을 찾아내는 것, 그다음에 추측하고 정당화시키고 입증하고 일반화시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의 세계를 탐구한다는 것은 탐험한다는 것은 의미합니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수량화시키는 것에서 일반화시키는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비판적 사고 안에서 그리고 비판적 사고를 사용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 10번까지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므로 심지어 질적인 경우에라도 아주 질적으로 양질의 경우라도 양질의 의사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즉 이건 버리고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뭐가 없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수학과 비판적인 사고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not without은 이제 이중 부정문을 두 개 썼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강한 긍정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 뭐뭐가 있다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뭐뭐가 없다면 사용하지 않는다면을 가능합니다. 사용을 한다면 수학과 비판적인 사고를 사용을 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므로 수학을 가르친다는 것은 행해져야만 합니다.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상호작용 안에서 비판적 사고와의 상호작용, 뭐뭐와 함께, 뭐뭐와 더불어 의사결정 과정과 더불어 비판적 사고와 함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거죠. 수학을 가르치는 것이. 그다음에 그것들은 뭐냐면요. 이제 비판적 사고와 의사결정 과정 이 두 가지는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발전할 수 있습니다. 수학적 맥락 안에서. 그래서 there is no는 없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원래는 to 부정사는 not to 부정사를 써야 되죠. 그런데 이제 not을 이렇게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도 됩니다. 명시적으로 후원해 주지 않는다면 이건 조건의 부사적 용법의 조건이라고 해석을 해보세요. 명시적으로 후원해 주지 않는다면 도와주지 않는다면 학생들이 발전해 나가도록 그것들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것들을 비판적 사고와 의사결정 과정을 다시 한번요. 비판적 사고와 의사결정 과정들은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수학적 맥락 속에서. 그러므로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명시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다면 학생들이 그것들 비판적 사고와 의사결정 과정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명시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21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대절 전체를 여러분의 평소에 인색한 친구가 기뻐한대요. 사줄 때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복용하고 난 후에 관대함, 효능 촉진제를 복용하고 난 후에 어떻게 여러분은 느낄 건가요? 의심의 여지 없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칭찬할 만한 무언가는 있겠죠. 그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은 기뻐할 겁니다. 받았기 때문에 그 선물을 여러분은 말할 거야. 땡큐라고, 고맙다고. 그리고 그것은 mean it, 진짜다. 하지만 그의 마음의 변화는 아니다. 전적으로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이 G라는 사람이 누구냐? 미국의 철학자인 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 그는 정말로 관대한 게 아니다. 할 때 우리가 칭찬할 때 누군가의 어떤 성품, 캐릭터, 인품을 칭찬하게 될 때 우리는 사용합니다. 단어들을 다양한 미덕에 대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뭐예요? 관대한, 친절한, 용기가 있는 기타 등등과 같은 이런 다양한 미덕에 대한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하나의 선물을 준 그 사람이 관대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신에 이 관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입니다. 안정적인 부분, 한 개인의 도덕적 정체성의 안정적인 부분을 관대함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게 무엇인가? 감정적인 또는 정서적인 습관이에요. 이 정서적인 습관이 무엇인가? 일부분, who you are, 당신이 누구인가? 이건데 이제 당신이라고 하는 정체성 또는 당신의 모습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당신의 모습의 일부분인 무엇이다? 정서적인 습관이다. 이게 관대함의 정의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서술형이 나오면 이걸 한번 이 문장은 점검해 두십시오. 그러므로 이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와 반대로 비전형적인 충동, 이 비전형적인 충동은 나중에 즉각적인 미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즉각적인 비전형적인 충동과 반대로 미덕은 순간적으로 뭔가 이렇게 충동에 일어나서 한번 행동하는 것, 어쩌다 한번 행동하는 것을 비전형적인 충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전형적인 충동과 반대로 미덕은 입니다. 결과물, 여러분의 어떤 개인의 역사의 결과물이다. 이거니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분이 계속 매일매일 살아온 그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의 결과물이 무엇이다? 미덕이라는 거예요. 딱 한 번 좋은 일 했다고 해서 미덕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미덕은 여러분의 어떤 개인의 역사의 결과물이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은 미덕은입니다. 일부분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이 누구인지, 즉 여러분이라는 이 모습의 일부분이다. 왜냐하면 이 미덕은 이다 일부분 어떻게 여러분의 인품, 성격이 꼴지어졌는가, 형성되어져 있는가에 대한 일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즉각적인 미덕, 아까 말한 비전형적인 이런 충동, 이런 즉각적인 미덕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약을 하나 탁 털어넣는 것을 퍼핑, 어필, 알약 하나를 탁 입안에 털어넣는 것은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들 수 없습니다. 이거죠. 이게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좋은 성향, 좋은 특성은 비롯된다. 확립된 행동, 즉 기존의 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뭐뭐가 아니다. 단 한 번의 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22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측정하기 위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질량, 나의 볼링공의 질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저는 놓을 겁니다. 그 볼링공을 어디에? 저울에. 그리고 비교합니다. 그 볼링공을 이미 알려진 질량, 뭐뭐와 같은 수많은 금속 큐브와 같은 각각 무게가 나가는 큐브예요. 1g, 10g, 100g의 무게. 자, 이 말을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저울이 이렇게 있겠죠? 그럼 여기에 볼링공을 올려놓습니다. 근데 이 볼링공의 무게가 얼마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미 1g, 10g, 100g이라고 하는 이 100g 추를 여러 개를 올려놓고 10g 추를 또 올려놓고 1g 추를 올려놓고 나중에 이게 딱 균형졌을 때 이 추의 무게만 계산을 하면 이 볼링공의 무게가 나오겠죠? 이걸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결정하기 위해서, 측정하기 위해서 나의 볼링공의 질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저는 올려놓을 겁니다. 이 볼링공을 저울에. 그리고 비교할 겁니다. 그 볼링공을 이미 알려진 질량인 뭐와 같은 수많은 금속 큐브와 같은 각각 1g, 10g, 100g의 무게가 나가는 이 큐브. 상황들은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만일 내가 알기를 원한다면 질량, 멀리 떨어진 별의 질량을 알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제가 측정할까요? 그것을 멀리 떨어진 별들의 질량을 측정할까요? 우리는 대략 말을 할 수 있어요. 대절 전체라고. 측정하는 것은 질량, 별의 질량을 측정하는 것이
수반한다, 포함한다, 다양한 이론을 포함하고 있다라고는 대충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만일 우리가 측정하기를 원한다면 질량, 쌍성의 질량을 측정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중심, 질량의 중심. 그 두 별 사이의 질량의 중심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들의 거리, 그 중심부로부터 떨어진 그 거리를 계산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뒤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중심부로부터의 그 거리를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뭐와 더불어 값, 공전 주기의 값과 또 케플러의 제3법칙의 어떤 특정한 사례와 함께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계산하기 위해서 그 질량을. 다시 한번요. 이 쌍성의 질량을 측정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측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별 사이에 어떤 질량의 중심부를 계산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중심부로부터의 그 거리를 측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이제 공전 주기의 값과 케플러의 제3법칙의 어떤 특정한 어떤 사례를 가지고 함께 그 질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걸 함께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측정하기 위해서 그 별의 질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측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또는 다른 어떤 수치들을 그리고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 값들을 뭐와 함께 특정한 방정식과 함께 그래서 그 질량을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하고 중재되지 않은 추정치, 측정이 아니다. 이제 중재되지 않은은 이렇게 확립되지 않은이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하고 중재되지 않은 측정이 아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값들의 단순하고 중재되지 않은 측정값이 아니라 이제 벗이 진짜 중요한 거죠. 어떤 측정 계산이다. 어떤 계산인가? 특정한 크기의 계산이다. 뭐뭐에 앞서 이제 백그라운드니까 이제 이게 이제 before the background를 이제 뭐뭐를 바탕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많은 확립된 이론들을 배경으로 바탕으로 둔 어떤 특정 규모의 측정치를 우리는 뭐라고 보는 거예요? 측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됐죠? 마지막으로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값들의 단순하고 중재되지 않은 이 측정값이 아니라 어떤 것이다? 수많은 확립된 이론을 바탕을 두고 있는 어떤 특정 크기의 계산값을 측정이라고 하는 것이다. 23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뭐뭐에 기초하여 뭐뭐에 따르면 발견들 뇌신경과학의 발견에 따르면 통증과 쾌락은 형성됩니다. 그리고 처리되어집니다. 동일한 영역, 뇌의 동일한 영역에서. 우리의 신체는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항상성을. 이 항상성은 정의되어집니다. 뭐뭐로서 균형, 신체의 기능들의 균형으로 정의됩니다. 이 지문은 중요하니까 암기하세요. 뭐뭐가 없다면 신체의 효율적인 또는 효과적인 보상 기제, 즉 보상 메커니즘이 없다면 이 보상 메커니즘이 무엇인가? 쿠션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잠재적인 변동. 이걸 기복이라고 하죠. 높은 거, 낮은 거, 높은 거, 낮은 거. 이런 잠재적인 변동, 이 기복의 쿠션 역할을 해주는 신체의 효과적인 보상 기제가 없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생존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쾌락과 통증은 뭐뭐와 같습니다. 양면, 동일한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정반대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그것들은 이 쾌락과 통증은 뭐뭐인 것처럼 보입니다. 함께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1번. 그리고 크게 의존합니다. 서로에게. 그리고 유지합니다. 균형을. 만일 여러분이 상상한다면 쾌락과 통증을 뭐로써 정반대되는 지점, 저울 위에 놓여진 정반대되는 지점으로서 기쁨과 또는 쾌락과 통증을 상상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절 전체의 사실을. 그 두 지점 중에 하나가
올라가게 될 때 나머지 한 지점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여 떨어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들었죠? 표현을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는 얻는 게 없다. 이 말을 들었죠. 그러면 이제 정신과 의사인 닥터 애나 램키의 말에 따르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약간의 진실, 어느 정도의 진실이 이 말에는. 그녀는 말합니다. 대절 전체를 우리의 시도들, 피하고자 하는 시도들, 비참하게 되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우리의 시도가 사실은 만들고 있는 중이다. 우리를 훨씬 더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뭐 때문입니다. 통증이 실제로 이거든요. 필수적인 구성요소, 우리의 능력의 구성요소, 필수적인 구성요소 어떤 능력인가? 유지하려는 중립 상태를 유지하려는 우리 능력의 아주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뭐라고요? 통증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통증이겠죠. 이 통증을 허용하는 것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다시 재설정해 줄 겁니다. 우리의 내부의 저울을 균형으로 다시 재설정해 줄 겁니다. 24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제조업자들, 즉 생산자들은 능숙하게 뿌립니다. 씨앗들을, 의심의 씨앗들을 무엇에 관하여? 적절성, 우리의 현재의 기기들의 적절성에 대하여 의심의 씨앗을 뿌린대요. 갑자기 여기는 휴대폰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1년 전에 여러분의 목숨줄이었던 휴대폰은, 자, 1년 전에 여러분의 목숨줄이었다라는 이 의미는 1년 전에 가장 최신 제품을 구매했어요.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기스가 날까봐 애지중지 하잖아요. 목숨줄처럼 아주 소중하게 다뤘잖아요. 그래서 1년 전에 여러분의 목숨줄, 여러분이 소중하게 다뤘던 그 핸드폰이 이제는입니다. 박물관에 있을 것 같은 것, 그러니까 구식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 구식의 물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뭐야? 뭐뭐 할 수 없어. 따라잡을 수가 없어. 여러분의 디지털 이 수요를 따라잡을 수 없는 아주 옛날 것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질거림,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서 근질근질 거려. 그러니까 이걸 욕구라고 표현한 거예요.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이 욕구가 시작이 돼요. 자주 종종 뭐 하기도 전에, 있기도 전에, 진짜 필요가 존재하기도 전에. 이러한 순환은 이게 뭐예요? 진짜 필요가 있기도 전에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이 욕구가 시작되는 이러한 순환은 단지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디지털 친구들, 동반자들, 그러니까 디지털 용품들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순환들은 단지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디지털 용품들, 친구들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이 순환은 번져나가요. 어디까지? 거의 모든 측면, 소비자 기기, 전자기기들의 모든 측면까지 번져갑니다. 이 소비자 전자기기가 무엇인가?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어디에 이르기까지? 스마트 냉장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품들이 뭐뭐인 것처럼 보입니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디 위에? 멈출 수 없는 행군 위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뭐를 향하여? 다음 버전을 향하여. 자, 1년 전에 나왔던 것 신제품이었지만 1년 후에 또 다시 더 신제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버전으로 향하여 멈추지 않는 이 행군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모든 제품들이. 다시 한번 모든 제품들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멈출 수 없는 행군. 뭐를 향하여? 다음 버전을 향하여. 즉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가 무엇인가? 약속을 해줘. 혁명을 일으킨다고. 여러분의 삶에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는. 이 신제품을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편해질 거야. 삶이 더 좋아질 거야.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 혁명을 일으킬 거라고 약속해주는 다음 세대, 즉 다음 버전을 향해서 끊임없이 행군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모든 제품들이 흥미진진하거나 혹은 불안감을 주는, 즉 당혹하게 만드는 것은 입니다. 완전한 효능, 완전한 효과, 이러한 순환의 완전한 효능이다. 뭐 하는데? 우리의 욕망을 꼴지어 주는데 이러한 순환,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자 하는 이 욕구가 계속 일어나는 이런 순환의 완전한 효과다 이거예요. It's not so much that A, 이제 세미콜론이 but 대용을 한 겁니다. but B. 그래서 A가 아니라 but B이다. 그러니까 B를 힘주어서 읽으면 되는 겁니다. 앞에는 not의 의미예요.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최신 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끌린다, 믿도록 우리가 필요하다고 그것을 필요로 하다고 믿도록 이끌려진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신 기기를 우리가 필요로 한다고 믿도록 이렇게 이끌려지는 것, 유도된 거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원하는 것과 필요 사이에 이런 구분은 이제 블러 처리가 된 거, 희미해진 것이죠. 그리고 이동시킵니다. 이동시키면서 우리의 재정적인 우선순위를 뭐에 찬성하여 머무는 것, 현재 상태, 최신 유행과 현재 상태를 유지하다 이 말이니까 최신 트렌드, 최신 유행에 맞춰 나가는 데 찬성하여 우리의 재정적인 우선순위를 이동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뭐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인 논쟁들 이렇게 멈출 수 없는 업그레이드에 반대하는 논리적인 논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혹은 어떤 상태로 남아있어? 강렬한 상태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유혹이 굉장히 심하다 이런 뜻이죠.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욕구가 매우 심하다 이 얘기예요. 26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헬렌 수즈먼은 였습니다. 활동가 뭐뭐에 반대하여 아파르트 헤이트에 반대한 활동가였는데 이 아파르트 헤이트가 무엇인가? 인종차별주의적인 정치 사회적 시스템이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차별적인 정치 사회적 시스템인 이 아파르트 헤이트에 대하여 반대한 활동가가 누구예요? 헬렌 수즈먼이래요. 수즈먼은 태어났어요. 유대인의 이민자 부모님에게서 이제 저미스턴이라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유니온은 연방. 그래서 남아프리카 연방의 저미스턴에서 유대인의 이민자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어요. 1917년에. 하는 동안 일하고 있는 동안 또는 일을 하면서 뭐뭐로서 강사로서 경제 역사를 경제사 비트바터스란드 대학 다시 한번요. 그럼 비트바터스란드 대학의 경제사에 관한 강사로서 일을 하면서 그녀는 가입을 했습니다. 남아프리카 연구소인데 인종관계 연구소. 다시 남아프리카 인종관계 연구소에 가입을 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1953년에 그녀는 가입을 했어요. 통합당에. 그리고 선출되었습니다. 의회에. 하지만 그 통합당이 채택을 했네요. 더 온건주의적인 입장을 아파르테이트에 관하여 온건주의적인 입장을 취했을 때 채택을 했을 때 수즈먼과 다른 진보적인 구성원들은 떠나버렸어요. 그 통합당을 탈당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꼴지었습니다. 형성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진보당을 1959년에. 수즈먼은 지칠 줄 모르고 맞서서 싸웠어요. 아파르테이트에 맞서서 싸웠는데 하면서 그래서 여기서는 노출시키면서 그러니까 폭로하면서 그 정권의 남용을 그리고 도전장을 내밀면서 즉 맞서면서 그 법에 총 36년 동안 의회에서 심지어 뭐한 후에도 그녀의 은퇴 1989년에 그녀가 은퇴한 이후에도 그녀는 계속해서 옹호를 했습니다. 찬성했습니다. 옹호했습니다. 다양한 인종의 민주주의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리고 영향을 끼쳤네요. 초안 그 나라의 새로운 헌법의 초안에 영향을 줬대요. 뭐한 후에도 아파르테이트의 종결 이후에도 그녀는 어떤 상태로 남아 있었냐면 아주 적극적인 목소리, 즉 적극적인 대변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에 찬성하는 적극적인 대변인으로 남아 있었대요. 2009년에 그녀가 운명할 때까지. 29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조건부 장소 선호도는입니다. 방식 알아내는 방식이에요. 무엇을 동물들이 원하는지를 알아내는 방식이에요. 연구원들은 훈련시킵니다. 이 동물들을 연관시키도록 훈련을 시켜요. 연관시키다 한 장소를 한 경험으로. 어떤 경험? 음식이나 시끄러운 소음과 같은 경험으로. 그리고 또 다른 장소를 어떤 것으로 완전히 다른 어떤 것으로 연관시키도록 동물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또 다른 장소가 어떤 곳이냐면 대개 어떤 곳이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장소예요. 그러면 이제 요약 정리를 하면 A라는 장소는 음식이나 시끄러운 소음, 음식이나 어떤 소음이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고 B라는 장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장소로 만들어주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두 장소들은 만들어집니다. 분명히 다르게 만들어지는데 왜? 하기 위해서 make it easy는 쉽게 만들기 위해서 as possible이니까 가능한 한 쉽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가목적은 해석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는 은는이가 그 동물이 연관시키는 것을 가능한 한 쉽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연관시키다 각각의 장소를 무엇으로 발생했던 것으로 그곳에서 그 동물에게 발생했던 것으로 각각의 장소를 연관시키는 것, 그 동물이 연관시키는 것을 가능한 한 쉽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두 장소가 분명히 다르게 만들어진다 이 말이죠. 그 동물의 선호도는 있는 것이죠. 한 장소 또는 다른 장소에 있는 것에 대한 그 동물의 선호도는 측정이 되어져요. 전, 후 그것의 경험들 두 장소에서의 그것들의 경험의 전과 그것들의 경험의 후 둘 다에서 측정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만일 있다면 이동이 있다면 어디에서 그 동물이 선택을 했는가 소비하는 것 그것의 시간을 보상으로 그것의 시간을 소비하도록 그 동물이 선택한 곳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네요. 이 곳에 이동이 존재하면 그것은 시사합니다. 대절 전체를 그것이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그 경험을 그리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반복하기 위해서 그 경험을 여기서는 그 경험을 이제 반복하기 위해서 계속 그 장소로 간다라는 것이죠. 이제 역으로 반대로 만일 이 동물이 이제는 피한다면 그 장소를 자극이 나타났던 그 장소를 피하게 된다면 그리고 시작한다면 선호하는 것을 장소 그것이 경험하지 않았던 그 자극을 그 동물이 경험하지 않았던 장소를 선호하기 시작을 한다면 그렇게 되면 이것은 시사합니다. 대절 전체를 그 동물이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 자극이 불쾌하다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암을 가지고 있는 쥐들이니까 암에 걸린 쥐가 보여줍니다. 선호도를. 어떤 장소에 대한 선호를. 어떤 장소인가 그 암에 걸린 쥐가 제공을 받아온 몰핀을 제공받은 장소에 대한 선호도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 몰핀이 무엇인가? 약이에요. 사용되어지는 약이죠. 완화시키기 위해서 통증을 뭐라기보다는 장소라기보다는 그것들이 암에 걸린 쥐들이 받았다 식염수를 받았던 장소보다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약인 몰핀을 제공받았던 그 장소에 대한 선호도를 보여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건강한 쥐는 나타냈습니다. 아무런 그러한 선호도를 아예 나타내지 않았다니까. 건강한 쥐는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선호도를 몰핀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시사합니다. 대절 전체를 암에 걸린 쥐는 원했다라는 것이죠. 몰핀을 원했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30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적도 근처에서 많은 종들인데 새의 많은 종들이 번식을 하게 됩니다. 1년 내내. 하지만 온대 지역과 극 지역에서 새들의 번식기들은 자주 종종 날카롭게 뚜렷하게 are defined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들은 새들의 번식기는 촉발됩니다. 주로 변화에 의해서 낮 길이의 변화에 의해서 촉발됩니다. 시작된다 이 말이겠죠. 만일 모든 것들이 잘 진행이 된다면 결과는 입니다. 대절 전체 이게 중요한 정보죠. 새들이 키운다는 것이죠. 그들의 새끼를 언제 음식의 공급이 있을 때 그 음식의 공급의 최정점에 최정점이죠. 그래서 음식의 공급이 최절정 상태에 이르게 될 때 새들이 그들의 새끼를 키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새들은 이제 not only A but also B는 A뿐만 아니라 B도인데 only를 생략해도 됩니다. 그래서 not A 여기 A예요. but also 여기가 B입니다. 그래서 A뿐만 아니라 B 둘 다 이거예요. 대부분의 새들은 be reluctant to 동사 원형은 한 덩어리로
양육하는 것을 단순히 simply 단순히 양육하는 것을 꺼릴 뿐만 아니라 다른 시기에는 그것들은 대부분의 새들은 또한 신체적으로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을 할 수가 없다. 번식하는 것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됐죠? 대부분의 새들은 단순히 번식하는 것을 꺼릴 뿐만 아니라 다른 시기에는 즉 음식이 풍부하지 않을 때에는 번식하는 것을 꺼릴 뿐만 아니라 이 대부분의 새들은 또한 신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즉 번식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뭐뭐 때문입니다. 그들의 번식 기관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번식 기관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도와줍니다. 날아다니는 새들이 줄이도록 무게를 줄이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이 지문은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주어고요. 이게 동사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어가 되고 이 보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보내면 동사와 주어의 위치가 바뀌죠. 이걸 도치구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요거부터 해석을 할게요. 유목성 사막종들은 입니다. 이 규칙의 주요한 예외입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유목성 사막종들은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번식 주기를 어디 안에서? 비오는 날 안에서. 그러니까 비오는 날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유목성 사막종들은 어때요? 사막종들은 비가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오는 시기에 그들의 번식 주기를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make the most of는 최대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이거죠. 최대한 활용하다. 갑작스러운 번식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다른 종들은 나눕니다. divide up. 무엇을? 번식 기간을 나눠요. 다른 방식으로. 이제 다른 방식 중에 이제 대부분의 바다새들은 양육합니다. 단 하나의 함께 태어난 새끼들을 양육합니다. 그러나 따뜻한 지역에서 이제 명금류들은 이제 고운 소리를 내는 새들을 말하죠. 이 명금류들은 양육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새끼들을 몇 달 안에 그들은 여러 새끼들을 키울 수가 있대요. 대단히 좋은 해에는 즉 유난히 좋은 해에는 한 쌍의 하우스 스페로는 참새의 일종이고요. 일종의 명금류에 해당되는 이 한 쌍의 참새는 키울 수 있습니다. 연속하여 태어난 새끼들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 마라톤과 같은 이런 번식의 노력을 통해서 새끼 하나 낳고 또 새끼 낳고 또 새끼 낳고 이렇게 마라톤처럼 이렇게 힘든 노력을 통해서 여러 연속적인 잇따라 태어나는 새끼들을 키울 수 있대요. 31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한 가지 요인이죠. 창의성에 방해가 될지도 모르는 한 가지 요인은 입니다. 인식이 없음. 자원에 대한 인식이 없음이에요. 요구되는 자원, 각 활동, 학생들의 학습에서 각 활동에 요구되는 자원들에 대한 인식이 없음이 창의성을 방해할지도 모르는 한 가지 요인이래요. 자주 종종 학생들은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과업을 또는 과제를 그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그 자원들을 식별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 자원들이 일 겁니다. 필수적일 수도 있어요. 어떤 특정한 학습 과제들을 위해서 필수적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것들, 즉 여러 가지 다양한 자원들을 알아차리는 것이, 즉 인식하는 것이 간단하게 해줄 수 있다. 즉 용이하게 해줄 수 있다. 무엇을? 그 활동의 수행을 용이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뭐일지도 모릅니다. 학생들이 바랄 수도 있어요. 수행하기를. 무엇을 수행하는가? 몇몇 실험을 그들의 프로젝트에서 일부의 실험을 수행하기를 바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있어야 되죠. 사전 조사가 있어야 돼요. 뭐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 학생들이 접근을 할 수 있을지 있지 못할지에 대하여 실험실 장비 그리고 화학물질들 실험에 요구되는 실험실 장비 그리고 화학물질에 이 학생들이 접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하여 사전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앞문장 전체는 의미합니다. 대절 전체를.
준비가 is vital. 필수적이다. 학생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준비는 뭐뭐에 관한 것일 수 있다. 인적 자원 그리고 재정적인 자원에 관한 것일 수도 있다. 뭐와 같이 실험실 기술자들. 이거는 인적 자원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돈 구입할 수 있는 화학물질을 구입할 수 있는 돈, 자금, 재정적인 자원이겠죠. 그리고 장비, 재정적인 자원이겠죠. 그 다음에 그들의 학습을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을 위해서 적용 가능한 경우에는 됐나요? 다시 한번 그것은 의미한다 대절 전체를 준비가 필수적이다. 학생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준비는 뭐뭐에 관한 것일 수 있다. 인적, 재정적 자원에 관한 것일 수도 있다. 뭐와 같이 실험실 기술자, 화학물질을 구매할 수 있는 돈, 그리고 장비와 같은 그들의 학습을 위해서 적용 가능한 곳에서는 또는 적용 가능한 경우에 그들의 학습을 위해서. 비록 일부의 자원들 한 과제를 위해서 요구되는 이 일부의 자원들이 may not be available 이용 가능하지 않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식별하는 것은 사전에 식별하는 것은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창의성에. 그리고 이 이시 가리키는 것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용 불가능한 자원을 사전에 식별하는 것은 심지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제를 바꾸는 것. 그 다음에 대안이 되는 대체 자원을 찾는 것. 그리고 다른 방법들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창의성을 위한 그 요인들이 있는데 자원들에 대한 사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학습에 필요한 자원들을 사전에 인식을 하는데 어떤 것은 이용 가능하고 어떤 것은 이용 불가능한지를 미리 사전에 알아두는 것이 창의성에 도움이 되는 어떤 요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32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번역가들은 느낍니다. 약간의 압박감을 그들의 공동체 사람들로부터 독자들의 공동체 사람들로부터 이 공동체 사람들이 누군가 부연 설명하죠. 그들이 이 모든 번역가들이 하고 있는 중이죠. 그들의 일을. 다시 한번요. 모든 번역가들이 그들의 일을 하고 있는 독자들의 공동체 사람들로부터 모든 번역가들이 느낀대요. 약간의 압박감을 느끼고 있대요. 그리고 모든 번역가들은 도달하게 됩니다. 그들의 해석에 대화 속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한 대화 속에서 그들의 해석에 도달하게 된대요. 영국의 시인인 알렉산더 홉은 가졌습니다. 매우 좋은 그리스어를 가졌다. 이 말은 매우 그리스어를 잘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가 착수했어요. 번역하는 것을. 호머의 일리아드라는 이 책을 번역하는 일을 착수했을 때 18세기 초에 그는 아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대요. 다시 한번요. 영국의 시인 알렉산더 홉은 매우 좋은 그리스어를 가졌다. 매우 그리스어를 잘했지만 그가 착수했을 때 번역하는 것. 호머의 일리아드를 18세기 초반에 이런 번역을 착수했을 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어 해설서를 참고할 만한 그리스어 해설서를 가지고 있었고 번역본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완료가 된 이미 행해진 번역본 영어로 라틴어로 프랑스어로 이미 완료가 된 번역본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물론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자서 한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참고할 만한 그리스어 해설서 이미 번역이 된 번역본 그리고 사전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혼자서 한 게 아니란 말이죠. 번역가들은 항상 의존합니다. 뭐뭐 이상 한 가지 이상의 원본 글을 의존합니다. 심지어 뭐 할 때도 번역의 현장이 뭐뭐로 구성되다 단지 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조차도 펜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종이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 책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인데 어떤 책? 번역되어지고 있는 중인 책. 됐나요? 다시 한번 심지어 뭐 할 때 번역의 현장이 구성되어 있다. 단지 한 사람, 펜, 종이 그리고 번역되어지고 있는 중인 책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조차도 혹은 심지어 어떤 때조차도 그 번역의 현장이 이다. 단지 한 사람 번역하고 있는 한 사람 구두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로 구두로 번역하고 있는 한
한 사람일 때조차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은 누구예요? 번역가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번역가. 그다음에 이 사람은 뭐로 보면 될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두로 말로 번역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거는 통역사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번역가이든 그다음 통역사이든 그 사람의 언어적 지식은 발생하는 것이에요. 많은 다른 텍스트로부터 발생하는 것이고 또 다른 대화로부터 발생된다는 것이에요. 됐나요? 그리고 나서 그나 그녀의 생각은 그 사람이겠죠? 사람이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으니까 그 번역의 목적에 대한 그나 그녀의 생각은 영향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이죠. 누구에 의해서? 기대감, 사람, 개인의 기대감 혹은 사람들의 기대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번역이 이다 누구를 위해서니까 번역의 대상이 되는 개인, 번역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기대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두 가지 이러한 면에서 이 두 가지 의미가 뭔가 이거예요. 그 사람의 언어적 지식이 발생된다. 많은 다른 텍스트 그리고 다른 대화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1번, 이 1번. 그리고 이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기대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게 2번 이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 두 가지 면에서 모든 번역은 입니다. 군중 번역이라는 거예요. 33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대절 전체를 있다. 단 하나의 논리적인 일관된 개념이 있다. 됐죠? 뭐뭐로서 알려진 독서. 근데 여기서는 읽기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읽기로서 알려진 개념. 그 읽기가 무엇인가? 깔끔하게 분리될 수 있어. 무엇으로부터? 그 밖에 모든 것. 사람들이 하는 책을 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그 밖에 모든 것으로부터 깔끔하게 분리될 수 있는 이 읽기로서 알려진 단 하나의 논리적인 일관된 개념이 존재한다. 읽기는 딱 이거야.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이게 읽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일관된 단 하나의 논리적인 일관된 개념이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한대요. 그런데 정말로 읽기가 is that simple 그렇게 단순한 걸까? 이렇게 가장 효과적인 가장 생산적인 방법 생각해 보는 것 읽기 여기까지 끊으면 읽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장 생산적인 방법은 입니다. 뭐뭐로서 느슨하게 연결된 묶음 행동에 느슨하게 연결된 묶음으로 이 독서를 바라보는 것이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생산적인 방법이 돼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 행동이 무엇인가 속해 있는 함께 속하는 연결되어 있는 뭐 때문에 가족의 유사성 때문에 그냥 함께 연결되어 있는 그냥 느슨하게 연결된 행동의 묶음으로 이 독서를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생산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뭐처럼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이 사용한 것처럼 그 어구를 뭐뭐 없이 가지는 것 없이 공통적으로 단 하나의 명확한 어떤 특성을 가지는 것 없이 독서는 읽기는 공통적으로 단 하나의 명확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됐죠? 그냥 느슨하게 연결된 행동의 묶음으로 이 읽기를 바라보는 게 가장 생산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노력은 구분하려고 하는 이 노력, 읽기를 읽기가 아닌 것으로부터 읽기가 아닌 것, 읽기를 읽기가 아닌 것으로부터 구분하려고 하는 이 노력 자체는 뭐할 운명이다. 실패할 운명이에요. 왜냐하면 there is no는 없기 때문이죠. 합의가 의견의 일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자격을 주는가? 읽기로서 애초에 처음부터 읽기로서 무엇이 자격을 주는가에 대하여 합의된 의견의 일치가 없기 때문에 읽기와 읽기가 아닌 것을 구분하려고 하는 그 노력 자체가 뭐할 운명이에요? 실패할 운명이라는 거죠. 더 많이 누군가가 노력을 하면 할수록 알아내려고 어디에 그 경계가 놓여 있는지 읽기와 읽기가 아닌 것 사이에
그 경계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알아내려고 시도를 하면 할수록 더 특이한 사례들이 will be found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밝혀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뻗어나가는 거, stretch, 그 용어의 유연한 경계를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것으로 밝혀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뭐 할 가치는 있어. 시도해 볼 만한 가치는 있어요. 한데 모으는 거죠. 그런 예외적인 그 읽기의 형태들을 단 하나의 포럼, 토론의 장으로 이런 것들을 모아보려고 하는 시도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이제 부정대명사 단 하나의 그리고 그 단 하나의 포럼은 강조를 해주게 되죠. 어려움들을 강조해줘. 직면하게 된 어려움, 누군가에 의해서 직면하게 된 어려움. 이 누군가가 누구예요? 하기를 희망하는 사람, 확립하려고 희망하려는 사람. 뭘 확립하냐? 경계를. 어디에서 그 읽기가 시작되고 끝나는지를 이거에 대한 경계를 확립하려고 희망하는 바라는 누군가에 의해서 직면하는 그 어려움을 강조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도는 향해 나아갈 거야. 뭐뭐를 향해서 나아갈 거다. 이거니까 발전해 나갈 거다. 이해, 읽기의 이해. 뭐뭐로서 스펙트럼으로서. 여기서 이 스펙트럼이라는 단어를 잘 정리해 보세요. 명백하게 딱 구분을 지는 게 아니라 스펙트럼은 이렇게 뭔가 구분이 없는 것. 됐죠? 그래서 스펙트럼으로서 구분이 없는 이 스펙트럼으로서의 읽기에 대한 이해로 그 시도가 이동해 나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뭐야? 확장적이야. 할 만큼 충분히 수용할 만큼 충분히 별개의 읽기 활동들을 수용할 만큼 충분히 확장적인 이 스펙트럼으로서의 읽기에 대한 이해로 그 시도가 이동해 나간다 이거예요. 됐죠? 그래서 핵심은 그냥 읽기는 헐거운 행동의 느슨한 행동의 세트로 읽기를 보는 것이 가장 생산적인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경계가 점점 더 광범위한 범주의 읽기의 이해로 스펙트럼으로서의 읽기의 이해로 확장해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34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베버의 법칙은 관계가 있습니다. 인식과 차이에 대한 인식 두 개의 자극들 사이. 다시 한번요. 베버의 법칙은 관계가 있습니다. 두 개의 자극들 사이의 차이에 대한 그 인식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버의 법칙은 주장합니다. 대절 전체를 또는 대절 전체를 시사합니다. 대절 전체를 암시합니다. 우리가 감지할 수도 있다. 1mm의 차이를. 언제? 우리가 바라볼 때 선들을 466mm, 467mm 길이면에서 즉 길이가 466mm와 467mm의 선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1mm의 그 차이를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1mm의 차이를. 언제? 우리가 비교할 때 선을 즉 2mm짜리 길이의 선을 3mm짜리 길이의 선과 비교를 할 때 그 1mm의 차이는 감지할 수 있다. 또 다른 예시, 이 원리 원칙, 이 원칙이 뭐예요? 베버의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이 원리의 또 다른 예시는 입니다. 대절 전체.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 한 개의 양초를. 언제? 그 한 개의 양초가 켜질 때. 또 다른 어떤 어두운 방에서.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거는 촛불이 켜지지 않았더라면 어두운 방이었던 이 방 안에서 이 양초 한 개가 켜졌을 때 이 양초 한 개를 우리는 감지할 수 있죠. 그래서 어두운 방에서 양초 한 개가 딱 켜지면 이 밝기를 감지할 수 있죠. 하지만 이 한 개의 양초가 켜졌을 때, 방 안에서 켜졌을 때 이 방이 어떤 방이야? 100개의 양초가 이미 벌써 불에 불타고 있는 이 방 안에서 한 개의 양초가 켜질 때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죠. 그 불빛을, 이 양초로부터 비롯된 불빛을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겨우 알아차릴 수 있는 이 차이는 뭐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함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강도, 세기, 신호의 세기의 함수에 따라서 다양해집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겨우 알아차릴 수 있는 이 차이가 더 커지게 되겠죠. 매우 큰 소음에 대해서는 뭐보다 그 겨우 알아차릴 수 있는 그 차이가 훨씬 더 조용한 소리에 대해서보다는 소리가 작을 때는 좀만 커도 들리죠. 근데 소리가 이만큼 컸을 때는 이만큼보다는 더 커야 되니까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더 이렇게 예시를 들어주죠. 소리가 매우 약할 때
우리는 말해줄 수 있습니다. 즉 구별할 수 있습니다. 대절 전체를. 또 다른 소리가 더 크다라는 것을, 심지어 그 또 다른 소리가 겨우 미미하게 더 크다 하더라도 그 더 크다라는, 그 또 다른 소리가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구별할 수 있어요. 왜? 이 소리가 약할 때, 조용할 때. 독서실을 생각해 보세요. 독서실에서 기침을 딱 하면 크게 들리죠. 근데 이번에는 소리가 매우 클 때 구별하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대절 전체를, 또 다른 소리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구별하기 위해서는 그 또 다른 소리는 반드시 어때야 되냐? 더 커야 되는 거예요. 콘서트장을 생각해 보세요. 콘서트장에서 큰 음악이 들리는데 이때 막 고함을 쳐도 콘서트장의 소리보다 더 크지 않으면 소리가 안 들리겠죠. 그러니까 콘서트장의 소리보다 더 큰 소리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버의 법칙은 의미합니다. 대절 전체를. 더 어렵다. 구별하는 것이, 두 개의 샘플 사이를 구별하는 것이 더 어렵다. 언제? 그러한 샘플들이 더 크거나 더 강력한 수준일 때, 자극들의 더 크거나 더 강력한, 더 강한 수준일 때 두 개의 샘플 사이를 구별하는 것은 더 어렵다 이거예요. 35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새로운 자원은, 예를 들자면 새로운 공항, 새로운 쇼핑몰과 같은 이런 새로운 자원이 항상 시작된대요. 사람들이 혜택을 입으면서 개별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공동 자원을, 예를 들자면 시의 예산, 주의 예산. 곧 어느 시점에서 교통의 양이니까 이걸 교통량이라고 보세요. 교통량은 커지게 됩니다인데 투투용법,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를 so that can't로 고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너무 커져서 의미상의 주어, 공유지가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고요. 또는 너무 커다, 이 형용사를 부사적 용법으로 이렇게 정리하셔도 돼요. 견디기에는 너무 크다, 이렇게 정리해도 됩니다. 그래서 교통량은 너무 커지게 됩니다. 공유지가 견디기에는, 지탱하기에는 너무 커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교통체증과 과밀 그리고 과도한 사용은 감소시켜줍니다. 혜택을, 공유자원 모두를 위한 공유자원의 혜택을 감소시켜주는데, 이걸 한마디로 축약을 하면 뭐가 되냐?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그 새로운 자원이 확장될 수 없거나 추가적인 공간이 제공될 수 없다면 그것은, 이 새로운 자원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를 여러분 혼자서 뭐뭐와 고립되어서 여러분의 동료 운전자, 보행자 혹은 경쟁하는 사용자와 고립돼서는, 이 사람들 없이는 여러분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10대의 차량이 이용될 수 있는 이 도로가 있는데 갑자기 50대가 늘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도로가 혼잡해지니까 공유지의 비극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혜택을 10대만 누릴 수 있었던데 갑자기 50대로 늘어났으니까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요? 주 5일제를 하든지 해서 10대만 이용 가능하게끔 50명이서 50대의 차량이 함께 해결을 해야 되겠죠. 총 사용, 이러한 새로운 자원에 대한 총 사용은 계속해서 증가될 것이고, 역시 그러할 겁니다. 개인의 활동도 역시 그러한다니까. 이 개인의 활동도 역시 계속해서 증가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만일 역학, 공동의 사용과 과도한 사용의 이 역학이 너무 오랫동안 계속된다면 둘 다가 뭐냐? 새로운 자원에 대한 총 활동과 개별적인 이 활동 둘 다는 뭐하기 시작하는데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최정점에서 계속 이용을 하다가 최정점을 찍었어. 이때는 이제 포화 상태가 됐는데 그 이상 포화 상태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렇게 추락한다 이 말이에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뭐로 이어지냐면 몰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공유지의 비극으로 만드는 것은 입니다. 몰락 역학입니다. 이 몰락 역학을 이제 다시 풀어서 쓰는 건데, 파괴 혹은 퇴보야. 무엇에? 공동 자원의 능력. 공동 자원, 자기 자신을 재생산할 수 있는 공동 자원의 능력의 파괴,
능력이 퇴보되는 것이 몰락역학이죠. 그래서 마지막 정리. 공유지의 비극을 비극으로 만드는 것은 입니다. 몰락역학이고, 이 몰락역학은 공유 자원이 자기 자신을 재생산할 수 있는 그 공유 자원의 능력이 파괴된 것 혹은 능력이 퇴보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36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론상으로 우리의 뇌는 가질 겁니다. 능력을, 어떤 능력? 저장하는 능력, 모든 경험들을 삶을 통해서니까, 삶 내내니까 평생 동안, 그리고 도달하게 됩니다. 품질, DVD의 품질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뇌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냐? 저장하는 능력인데 평생 동안의 모든 경험을 저장할 수 있는 아주 방대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DVD의 품질은 이제 변함이 없는 품질을 말하니까 초고화질, 그렇죠? 초고품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도달하면서 방대한 양의 저장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우수한 능력이죠, 뇌가.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인 능력은 상쇄됩니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에너지의 수요에 의해서. 어떤 에너지의 수요냐? 관련된 에너지의 수요 과정. 저장하고 상기시키는 과정. 다시 끄집어내는 거죠. 정보를. 메모리 속에 있는 이 정보를 저장하고 메모리 속에 있는 정보를 끄집어내는 이 과정과 관련된 에너지의 수요에 의해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낭비죠. 그 결과 뇌가 발전시키는 거예요. 효과적인 전략을. 그리고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지름길에.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지만 너무 비효율적이야. 그러니까 지름길을 딱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빠르게 가는 전략을 뇌가 이제 발전시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관찰할 때 어떤 얼굴을 관찰했을 때 시각적 이미지, 포착된 눈에 의해서 포착된 그 시각적 이미지는 매우 다양합니다. 뭐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그리고 조명의 조건에 따라서. 조명의 조건, 그리고 다른 상황적인 요인들에 따라서 눈에 의해서 포착되는 시각적 이미지가 매우 다양하다는 거예요. 동일한 인물인데 뽀샵 처리가 되면 어때요? 굉장히 예뻐 보이고 화사해 보이잖아요. 어둡게 보이면 조금 못생겨 보이기도 하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얼굴을 동일한 인물이라고. 그리고 유지하면서 그 근본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그다음 뭐뭐라기보다는 초점을 맞추다. 세부사항, 시각화의 세부사항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거는 필요가 없는 정보예요. 뇌는 창조하고 저장한다. 생성하고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패턴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생성하고. 일반적인 패턴이 무엇인가? 허용해 주죠. 일관된 인식을. 뭐뭐를 가로질러, 뭐뭐에 걸쳐. 다양한 환경에 걸쳐서 일관된 인식을 허용해 주는 일반적인 패턴을 뇌가 생성하고 저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이걸 A라고 봐요. 우리가 보는 것을 일반적인 시각적 기억 패턴에다가 B에다가 딱 일치시켜주는 이 능력은, 그래서 match A with B, 우리가 보는 것을 일반적인 시각적 메모리 패턴, 기억 패턴에다가 우리가 보는 것을 일치시켜주는 이 능력은 뭐뭐로서의 역할을 한다? 효과적인 메커니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최적화시켜주는 뇌의 수행 능력을, 그리고 절약해줘, 에너지를 절약시켜주는 효과적인 메커니즘, 기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뇌는 이제 부연 설명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뭐뭐에 반대하는 거냐면, 불필요한 노력에 반대하는 이 뇌는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단순화시키는 것, 일반화시키는 것을 추구하고요. 다시 단순화시키고 일반화시키는 걸, 정보를 단순화시키고 일반화시키는 것을 추구합니다. 왜?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즉 쉽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인지적 과정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정보를 단순화시키고 일반화시키는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37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과학적 연구가 관련된 경우에는, 즉 쉽게 말하면 그냥 과학적 연구에서 설명적인 이야기들은 설명은 기대되어집니다. 고수할 것으로, 이거를 충실할 것으로, 그러니까 매우 면밀하게
고수할 것, 충실할 것으로 실험적 데이터에 그리고 밝혀줄 것으로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특징들을 경험을 관찰된 것이라고 정리를 해보세요. 관찰된 것. 즉 관찰된 이 경험에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특징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이 문장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과학적 설명은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패러다임, 즉 과학적 설명은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한 앞문장 전체에 이러한 패러다임은 때때로 숨깁니다. 감춥니다. 사실을. 동격의 사실. 이론들이 철저하게 깊게 철저하게 탑재되어져 있어. 채워져 있어. 창의적인 요소들로 채워져 있다라는 이 사실을 감춘다는 거예요. 됐죠? 그다음에 이 창의적인 요소들은 무엇이냐? 형성을 합니다. 1번. 이만큼의 1번, 그다음에 2번. 이렇게 되는 건데 연구 프로젝트의 구성 그리고 증거의 해석을 형성하고 있는 이런 창의적인 요소가 아주 많이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 이론들이 채워져 있다라는 이 사실을 과학적 설명은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이 패러다임이 감춘다라는 거예요. 과학적 설명들은 단순히 뭐 하는 게 아니야? 말하는 게 아니야. 말하는 게 아니야. 연대기. 사실들의 연대기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 사실들을 연도별로 쫙 정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과학적 설명들은 구축하고 있죠. 구성하고 있습니다. 틀을 구성하고 있어. 무슨 틀? 체계적으로 선택된 데이터를 위한 틀을 구성하고 있다는 거야. 구축하고 있다는 거야. 왜? 설명하기 위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일관되고 의미 있는 설명을 관찰되어진 것에 대한 일관적이고 의미 있는 이 설명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선택된 데이터에 대한 틀을 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적 설명은. 그다음 그러한 구성들은 이끕니다.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도록 구체적인 종류의 주제를 특정한 종류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줄거리들은 그러한 구성들이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즉 고무시키는 장려하는 이 줄거리는 판명될 거예요. 더 효과적이라고 분석하는데 어떤 특징들을 아까 관찰된 것이라고 했죠. 관찰된 이 경험의 일부 특징들을 분석하는데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야. 다른 줄거리들보다. 마지막 문제, 마지막 지문 보세요. 우리가 무시할 때 뭘 무시하느냐? 창의적인 기여, 그러한 과학적 상상의 창의적인 이 기여를 무시를 해버릴 때, 그리고 취급할 때 모델과 해석적 설명들을 단순한 사실로서, 더 나쁘게는 사실로서 모든 현실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로 취급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눈이 멀게 해요. 우리 자신들을. 즉 못 본다 이 말입니다. 한계. 주어진 모델에 대한 이 한계에 우리 자신을 눈멀게 한다. 못 보게 된다는 거고. 그리고 can be blind, can fail. 그리고 실패하게 돼. 주목하는 것, 알아차리는 것, 가능성을. 오해하는 가능성. 뭘 오해해? 상황을. 어떤 주어진 이 모델이 잘못 적용되는 그 상황을 오해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알아차리는 것을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과학적 설명 요약을 해볼게요. 과학적 설명은 창의적 연구 구성,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증거를 해석하는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효과적인 줄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학적 이런 상상력을 무시하고 그냥 단순한 사실로만 간주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한계와 어떤 오해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멀게 된다는 거.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38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반대되는 주장을. 뭐에 관하여? 관계. 문학과 행동의 관계에 대하여 반대되는 주장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론가들은 주장해왔어요. 대절 전체를. 문학이 조장하더라, 권장하더라, 고독한 독서를 그리고 성찰을 권장해. 뭐뭐로써 관여하는, 세상과 관여하는, 세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고독한 독서와 성찰을 권장을 한다. 그러므로 거스른다, 반대한다, 사회적 정치적 활동을 생산할지도 모르는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낼지도 모르는 사회적 변화를 일으킬지도 모르는 이런 사회적 정치적 활동을 반대한다. 그러니까 문학은 사회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기껏 해봐야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권장할 뿐이다. 단절 혹은 인정, 복잡성을 인정하는 것, 단절.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수동성 그리고 존재하는 것을 수용하는 것을 권장할 뿐이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랑 관계가 없는 거는 그냥 참여하지 않는 거, 또는 너무 막 복잡한 거에서 내가 개입하지 않는 거, 그리고 현재 막 존재하는 것을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그런 사회가 그렇지, 불평등하지 이러면서 그냥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사회적 변화를 원치 않은 권장하지 않는다. 문학은 이 주장인 거예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반면에 문학은 역사적으로 목격되어져 왔다, 보여져 왔다, 뭐로서 위험한 것으로. 즉,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촉진하더라. 의문을, 권위와 사회적 이 합의에 대해서 의문을 의문을 촉진해.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게 맞는가? 평등한가? 이러면서 의문을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은 추방을 했습니다. 시인들을 그의 이상적인 공화국으로부터. 왜냐하면 이 시인들은 오직 해를 끼치기만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해를 끼치기만 하기 때문에 그의 이상적인 공화국으로부터 시인을 추방했대요. 그리고 소설은 오랫동안 신뢰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져 왔습니다. 만드는 것으로 사람들을 불만족하게, 그들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열망하도록, 새로운 어떤 것에 대하여 열망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신뢰되어져 왔습니다. 믿어져 왔습니다. 촉진함으로써 동일함을, 뭐뭐를 넘어서 경계, 구분, 계층, 성, 인종의 경계를 넘어서 동일함을 촉진함으로써, 우리는 동일한 존재야 라고 촉진함으로써 책은 촉진시킬 수 있어요. 동료의식을 낙담시키다, 투쟁을 낙담시키는 동료의식을 촉진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책들은 또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생산할 수 있습니다. 강한 감정, 불의, 부당함, 불의의 감정, 강한 감정을 생산할 수도 있어요. 만드는 진보적인 투쟁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런 불의에 대한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됐죠? 역사적으로 문학 작품들은 믿어져 왔습니다. 생산하는 것으로 변화를. 즉,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고 하는 이 책은 최고의 베스트셀러죠. 그 당시에 최고의 베스트셀러였던 이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책은 도왔습니다. 만들어내는데 혐오감을, 노예제에 반대하는 혐오감을. 근데 이 혐오감이 무엇인가 가능하게 했어요. 미국의 시민전쟁을 이걸 보고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을 가능하게 만든 노예제에 대한 반대하는 이 혐오감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을 줬다는 것이에요. 39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홉스의 말에 따르면 인간은 아니에요. 존재가 행동할 수 있는,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뭐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능,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 인간의 존재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의 본능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상태에서. 됐죠? 그럼 다시 홉스의 말에 따르자면 인간은 아니야, 존재가 아니지,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존재, 즉 도덕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의 상태 속에서는. 이게 핵심적인 문장입니다. 인간은 도덕적 존재가 아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그러므로 유일한 장소는 도덕과 도덕의 자유가 도덕적 자유가 시작할 거다 찾기를 적용을 그러면 도덕과 도덕적 자유가 적용을 찾기 시작할 유일한 장소는 시작됩니다. 장소에서. 어떤 장소? 주권, 즉 국가라고 하는 이 주권이 출현하는 나타나는 곳에서 시작될 겁니다. 시작됩니다. 이거죠. 한마디로 도덕과 도덕적 자유는 국가라는 이 존재가 국가라는 이 장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홉스는 묘사합니다. 자연의 상태를 뭐로써 상황, 환경으로 어떤 상황인가? 인간의 삶이 이다 고독하고 가난하고 불결하고 잔인하고 짧은 이 상황으로 자연의 상황을 묘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그것은 뭐냐면 자연의 상태가 인간의 삶이 고독한 것에서부터 짧은 이 상황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앞문장 전체의 사실은 의미합니다. 대절 전체를. 사람들이 살 때 뭐 없이 일반적인 권력, 힘, 통제하는 그들 모두를 통제하는 일반적인 권력 없이 살게 될 때 그들은 실제로 정말로 있습니다. 전쟁의 상태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국가가 통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딱 모든 개인들의 행동을 통제를 해. 이럴 때 이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전쟁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들 모두를 통제해주는 일반적인 권력이 없이 사람들이 살아가게 될 때는 사람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전쟁의 상태에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홉스는 받아들였죠. 대절 전체의 사실을. 인간은 아니다.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존재가 아니다. 어떤 상태에서? 자연의 상태에서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수용한 이 홉스는 믿습니다. 대절 전체를. 권력이 없다면, 즉 권력 없이는 또는 권력이 없다면 인간은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은 입니다. 반사회적이고 이성적이다. 뭐에 기초하여? 그들의 이기심에 기초해서 반사회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게다가 사회는 아니다. 자연적인 현상도 아니고 또 there is는 있다는데 there is no는 없다. 자연적인 힘도 없다. 사람들을 이렇게 한데 모으는 자연적인 힘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bring together 이렇게 한데 모으게 될 것은 이제 사회로서 다시 한번 사람들을 모으다 사회로서 사람들을 모으게 될 것은 아니다. 상호적인 애정이 아니더라. 뭐에 따르면 홉스의 말에 따르면 서로 좋아하기 때문에 애정이 있어서 사회로서 사람들이 모으는 것이 아니더라. 오히려 it is 강조 대시기 때문에 이걸 강조해서 읽어주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한데 모으는 것, 사람들을 모으는 것은 바로 상호 두려움이더라 이거예요. 인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을 모으게 한 것이다 이건데 사람들을 모으게 한 것은 바로 상호적인 두려움이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인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왜냐하면 두려움에 대한 동기가 이니까. 공통된 추진력이니까 사람들 사이에 자연 상태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공통된 추진력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40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연구가 뒷받침해주는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연구가 존재한대요. 어떤 생각인가? 동격, 인지적 요인들이 영향을 끼친다. 현상학에 지각된 세상의 현상학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 이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연구가 있다. 자, 이 말을 아직 몰라도 됩니다. 이 델크와 필렌바움이라는 사람이 요청했죠. 참가자들에게 일치시켜 보라고. 다시 일치시키다. 인물, 형상의 색을, 모양의 색을 그것들의 그 모양, 형상의 배경의 색상과 일치시켜 보라고 참가자에게 요구를 했어요.
일부의 그 모양, 형상은 묘사를 했습니다. 물건을 어떤 물건인가 관련되어 있는 특정한 색과 관련되어 있는 물체를 묘사를 해줬어요. 그리고 특정한 색과 관련이 있는 연관된 그 물건들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으로 빨강색 물건, 뭐와 같이 사과, 입술, 상징적인 하트와 같은 빨강색 물체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물체가 있었는데 이 다른 물체가 제시됐어. 근데 이 다른 물체는 어떤 물체인가? 보통 연관되지 않아. 빨강색으로. 버섯과 종과 같은 빨강색으로 연관되지 않은 다른 물건들이 제시되어졌다는 거예요. 됐죠? 그럼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이 모든 형체들은 사과, 입술, 하트, 그리고 버섯, 이 종, 이 모든 이 5가지 여기에서 나오는 이 물체들이 만들어졌어요. 뭐로 만들어졌냐면 동일한 다홍색 카드보드, 판지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요거는 사과는 빨간색이잖아. 입술도 빨간색이고, 하트도 빨간색인데, 머시룸은 빨간색이 아니죠? 벨도 빨간색이 아니죠. 그런데 이 5가지를 다 뭘로 만들었어? 다홍색으로 만들었어. 됐죠? 그러면 참가자들이 그리고 나서 일치시켜야 됐어요. 그 형체, 모양을, 이 5가지의 모양을 어디에다가? 배경에다가. 근데 이 배경이 다양해. A에서 B까지니까 찐 빨강에서 연한 빨강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다양한 배경에다가 이 형상들 5가지의 이 형상들을 일치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정리됐죠? 사과, 입술, 그다음 하트, 그다음에 버섯, 종이 다 무슨 색이야? 다홍색인데 이 다홍색인 이 5가지의 물체를 연한 빨강에서 진한 빨강까지의 이 배경색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배경색에다가 이 5가지의 물체를 이렇게 그러니까 맞춰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만들어야 됐습니다. 배경의 색이 일치되도록 그 인물의 그 형상의 색깔에 일치되도록. 그래서 연구원들은 밝혀냈어요. 대절 전체를. 빨강색과 관련되어 있는 이 물체들이 요구하더라. 더 많은 빨강을 배경에서 판단되기 위해서 일치되었다라고 판단되기 위해서. 뭐보다? 요구했던 것보다 물체들이 연관되지 않은 빨강색과 연관되지 않은 물체가 요구했던 것보다 일치되도록 판단되기 위해서 배경색에서 더 많은 빨강을 요구했다. 이 말이에요. 자, 사과가 빨갛죠. 빨강색인데 지금 무슨 색으로 돼 있어? 다홍색으로 돼 있잖아. 사과는 빨간데 빨강색인데 다홍색으로 돼 있고. 자, 버섯은 어때요? 빨강색이 아니지. 빨강색이 아니에요. 그런데 얘도 무슨 색으로 돼 있어? 형상이 다홍색으로 돼 있어. 근데 이제 배경색이 무슨 진한 빨강이 있죠? 진빨에서 연한 빨강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배경색이잖아. 근데 이제 다홍색인 이 사과이지만 사과는 원래 우리가 빨갛다고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배경색을 뭘로 보는 거예요? 진한 빨강색을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버섯은 다홍색으로 되어 있지만 빨간색이 아니기 때문에 연한 빨강을 배경색으로 선택을 했다 이 말이죠. 됐죠? 그러면 이 말은 이 앞문장 전체의 사실은 암시합니다. 대절 전체를 인지적 연관성, 물체에 대한 인지적 연관성, 색상에 대한 물체의 인지적 연관성이 사과는 빨갛고 버섯은 빨갛지 않다라고 하는 이 연관성이 영향을 끼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는지 그 색을. 요약 정리 가겠습니다. 한 연구에서 참가자들이 선택을 했어요. 더 큰 빨강을, 그러니까 더 진한 빨강을 언제 요청을 받았을 때 일치시켜보라고 물체의 색을 평상시에는 보통 빨간 물체의 색을 어디에? 배경, 동일한 색을 가지고 있는 이 배경에
일치시켜 보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 참가자들이 더 진한 빨강을 선택했다. 이 사실은 앞문장 전체의 사실은 보여주었습니다. 대절 전체를. 그들의 지식, 색상, 물체에 대한 그들의 물체의 색상에 대한 그들의 지식이 영향을 끼쳤다. 그들의 인지적 판단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정말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 복습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